발빠른 경제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앞서 통화 음질이 잠시 매끄럽지 않았던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상황, 기득권이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부자와 빈자 사이의 간극은 더 벌어졌고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나누는 질서는 더 냉혹해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을까요? 정치 철학자 김만권 교수에게 지혜를 좀 빌려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김만권입니다. 네, 참 많은 게 달라졌어요. 1년 만에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팬데믹 선언한 게 벌써 1년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현지 시간으로 3월 11일이었으니까 정말 꽉 채운 1년인데 지난 1년 동안 세상이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예, 정말 너무 많이 달라졌죠. 뭐 저희들이 일하는 방식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휴식하는 시간을 보내는 방식까지 뭐 다 달라졌는데요. 뭐 그런 거는 뭐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차원이고 좀 더 사회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너무 많은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뭐 하나 예를 들자면 이제 팬데믹 자체는 어떻게 보면 노동의 위기였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 하네? 라는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한 거죠. 자영업자 같은 분들은 이제 아예 뭐 가게도 못 여시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열심히 일하면 뭐든지 극복할 수 있다라는 관념이 막 지배하는 사회인데 파이팅이 있는 나라죠. 네. 그런 사회에서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그 자체를 허락해 주지 않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런데 또 반대쪽에서 뭐 일이 생겨나고 있다는 뭐 이제 뭐 플랫폼 같은 데를 가보면 거기서는 노동자들이 또 지나치게 많이 일하고 있는 과로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일들이 또 이제 지나치게 많은 노동량의 문제를 또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좀 본다면 뭐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그리고 공공 부분이나 대기업 종사자보다는 민간 부분 그리고 중소 뭐 영세기업 종사자들 그리고 임금 근로자보다는 특고 프리랜서 뭐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에게 위기가 집중이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양자 사이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고요. 특히 말씀드렸던 뭐 비정규직, 네. 민간 부분 영세 기업 종사자, 특고 프리랜서 이런 분들은 사회보장제도로부터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삶이 좀 어려워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코로나19가 모든 세상 변화의 방아쇠를 당긴 셈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든 고용시장의 안전판이든 가장 약한 데부터 찌르고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왕좌왕하면서 우리가 이게 위기를 기회로 삼은 사람도 좀 있었습니다만 사실 정신 차리고 보니 나는 이런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벼락거지가 돼 있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 소득 부의 양극화에 더 가속도가 붙었다. 이게 숫자로 증명이 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통계 하나를 뭐 말씀을 드리면 2020년에 2분기에 보면 상위 그러니까 코로나가 바로 닥친 다음이죠. 그때 보면 상위 20% 가구 소득이 2019년 대비해서 상위 20%는 4.4%가 줄어들었는데 하위 20%에서는 17.2%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제 3분기에 들여다보면 고소득자들 소득은 2019년 수준으로 회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소득층은 여전히 마이너스 9.8%에 머무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제가 최근에도 어떤 전문가분에게 들으니까 오히려 고소득자층에서는 소득이 좀 올라가고 있고 네. 저소득층에서는 여전히 회복이 되고 있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기존의 격차가 이제 있었는데 그 격차가 삶의 회복력까지 영향을 미쳐서 코로나 시대에 더 양자 사이의 간극이 넓어지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혹한기가 왔는데 삭풍 속에서 기존의 그 털잠바 든든하게 입고 있었던 사람들은 기존의 체온을 금방 회복했으나 홑겹 옷만 입고 있던 사람들은 당연히 동상 걸렸다 이런 말씀인데요. 요즘처럼 노동소득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 때가 있나 싶기도 해요. 이 모든 사람이 모이면 돈 얘기를 하지 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역설적으로 모든 사람이 돈 얘기를 한다는 건 어디에나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이기도 한데 돈이 돈을 낳는다. 지금처럼 실감되는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돈이 돈을 낳는다는 말을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용어가 슈퍼리치라는 말을 이제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본래 옛날에는 부자라고 불렀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1980년대 이후에 돈을 낳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네. 슈퍼리치라는 용어들이 등장하죠. 근데 이게 그냥 슈퍼리치를 하면 감이 안 오는데 이게
맨에다가 슈퍼맨이 붙으면 슈퍼가 붙으면 이게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게 뭐 지구를 막 돌아다니잖아요. 맨에다가 슈퍼를 붙여서 슈퍼맨이 되면 스판덱스를 입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제 막 이제 영화에 보면 슈퍼맨 같은 경우는 막 지구를 돌아다니면서 지구를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자기 여자친구도 구해내잖아요. 그렇죠. 예,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위력 있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고 그들에게 이제 부가 몰려가고 있다는 건데요. 근데 이분들은 뭐 너무 예외니까 우리가 좀 제외해 놓고 이제 그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우리가 노동소득이 있고 자본소득이 있다면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제 일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제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자본소득에 관심을 이제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 열풍 같은 것들이 불어닥쳤던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불타올랐던 것, 이게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디지털 기술 자체가 이 팬데믹 시대에 엄청나게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디지털 기술 자체가 소수에게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 때문에 소수에게 분배하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소수에게 집중적으로 많이 분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 속에서도 이제 가진 사람은 이제 더 많은 소득을 얻으면서 투자할 수 있는 여유를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네. 없는 사람은 계속 뒤로 처지게 되니까 그 사이에서 또 격차가 계속 벌어지면서 돈을 버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속상한데요. 신간 새로운 가난이 온다를 펴내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묵직하게 느꼈던 메시지를 보면 새로운 가난이라는 단어가 주는 쓸쓸함 때문이었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가난이라는 게 결국 부의 지도가 재편되고 있다는 뜻일 텐데 뒤에 남겨진 우리 누굴 말하는 건가요? 아, 제가 여기서 이제 이 책을 뒤에 남겨진 우리들을 위한 철학 수업이라고 이제 제목을 좀 붙였었는데요. 이게 원래 뭐 뒤에 남겨졌다고 한다면 전통적으로는 이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뜻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책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뒤에 남겨진 우리는 누구냐라고 하면 중산층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게 이제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중산층,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 때는 우리가 결핍의 시대라고 부르는 시대였는데 이 시대의 중산층은 어떤 의미였냐면 그래도 안정된 삶을 살고 있고 네. 미래에 대한 어떤 뭐가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중산층, 이제 중산층의 현실 그리고 중산층의 용어의 의미는 미래의 삶에 대한 전망의 불확실성 같은 것들이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예,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실제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의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중산층에 속하십니까라고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80% 정도가 아니라고 대답을 했어요. 객관적인 소득 지표나 예. 사회 정치적 포지션으로 보면 충분히 중산층 안에 들어갈 만한 사람인데 예. 본인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니야, 난 중산층 아니야. 나는 중산층 이하인 것 같아. 예. 라고 느낀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 예, 거죠. 80%가량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차이는 왜 예. 나타납니까? 근데 실제로 이게 제가 느끼기는 뭐냐면 이건 결국은 미래의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엄습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불확실성에 내가 스스로 대처할 수 있을까? 라고 이제 계속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결국은 모든 걸 내가 대처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이거든요. 얘들아 예. 쳐 했을 때 내 뒤에 아무도 없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그 상황을 대비해야 되고 네. 그리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1980년대 이후에 지구적 시장의 윤리였는데요. 이게 네 삶은 네가 책임지는 거다라는 게 이게 지배했거든요. 인생은 셀프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회에서의 뭐 보호나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현재는 약간 과거에는 다 빈곤했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제 빈곤이 사람들이 흉이 되거나 뭐 차별의 대상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또 빈곤이 이제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한 전망 때문에 그런 거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 사회적으로 혹시나 차별받지 않을까, 혐오받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한 모든 불안들이 다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 박탈감, 지금 한마디로 이 시대에 흐르는 정서를 정리하면 상실의 시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 주변에도 중산층으로 볼 만한 그냥 40대 중반 이후에 평범한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서 있는 땅이 그 봄에 녹기 시작한 호수처럼 위에는 얼음처럼 보이는데 몇 걸음 걸어가면 얼음이 쫙 갈라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공감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4233님 잠깐 긴장 좀 풀고 갈까요? 심각하게 듣고 있다가 슈퍼맨 스판덱스에서 빵 터졌습니다. 사장님한테 일하고 계신가 봐요. 또 한 소리 들을까 봐 걱정되네요.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그 잘 생각해 보세요. 영웅들은 항상 스판으로 통일이 돼 있습니다. 옷은 뭐 저기 블랙팬서도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영웅들은 이게 거치장스러운 옷을 싫어합니다. 네, 본론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재택근무를 하고 또 생존권을 보장받는 직업군들이 있어요. 소위 화이트 칼라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인터넷으로 연결하면 업무가 처리되는 사람들과 지금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이 고조되고 있는 건 이분들은 오프라인에서 문을 열고 대면에서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고정 비용은 나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작은 가게 사장님들이 고용해주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러고 보면 그동안의 3차까지의 산업혁명은 그래도 일자리와 부를 끊임없이 만들고 어찌됐든 낙수 효과를 좀 줬던 것 같아요. 네. 사람들에게 그 온돌로 아랫목이 따뜻해지면 윗목까지 살살 좀 곁불을 쬐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는데 4차 산업혁명은 기계가 해서 그럴까요? 이게 다른 산업혁명 때하고는 온도차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디지털 기술 속성 자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 디지털 아까 한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게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디지털 기술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는 쪽에 사람들이 몰려가요. 하나의 우리가 뭐 포털이라고 그런다면 특정 포털이 이제 네. 독점을 하게 되는. 그리고 이게 디지털 기업 그 플랫폼을 잘 들여다보시면 뭐 SNS라든지 모든 것들이 독점화되는 경향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 뭐 우버나 뭐 이런 숙박업체 뭐 에어비앤비 이런 것들도 세계적으로 독점화 경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점과 과점이 되면서 디지털 기술 자체가 자꾸 어떻게 보면 소수에게 그걸 몰아주는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그런 디지털 플랫폼에서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는데 정작 그걸 운영하는 사람은 많은 부를 가져가는데 거기서 생겨나는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이쪽에 뭐 배달, 청소 이런 것들이 많죠. 그런 분들한테는 또 충분한 소득이 보전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면 또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과거에는 이분들이 그냥 전통적으로 다 노동자로 여겨져서 네. 그분들을 고용하면 보험도 주고 뭐 조합도 만들 수 있고 노동삼권도 주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분들이 전부 다 뭐로 고용이 되느냐 독립사업자로 고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게요. 예. 그러면서 이분들은 스스로 보험 비용도 내야 되고 그리고 더 나가서 뭐 어떻게 보면 4대 보험 같은 것들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고 그리고 독립사업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장님이죠. 그러니까 노동 삼권도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 있어서 자기 스스로를 이제 자기가 보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면서 더 이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요즘에 그 배달하는 앱 서비스하는 앱의 어떤 기사님들을 보면 게임으로 치면 그 왜 게임에서 내 아이템이 오래 가려면 인벤토리라고 하는 게임 아이템 보관소에 뭐 창도 있고 칼도 있고 폭탄도 있고 뭐가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전장에 내던져진 그런 피규어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게 그래서 플랫폼 자체는 마치 대지주처럼 땅을 소유하고 이런 분들이 소장농처럼 일을 하고 쿠팡 사업자에 관련된 어떤 보도들을 보면 중간에서 이분들을 굉장히 혹독하게 관리하는 매니저들이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말은 존댓말이지만 담겨있는 메시지 너무 냉혹한데 이런 분들이 신마름의 계급으로 탄생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 이게 세상은 발전하는데 계급 사회에는 다시 재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이게 참 안타깝고도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국가와 제도라는 게 존재하는 건 결국은 뒤에 남겨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한 권한을 일시적으로 그들에게 넘겨주는 거고 세금이라는 갯돈을 붓는 것인데 이분들을 위해서 국가와 제도는 어떤 일을 해주면 좋을까요? 예, 뭐 근본적으로 이제 뭐 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건 뭐냐라고 하면 국가와 사실은 우리가 제도가 전통적으로는 뭘 중심으로 분배해 왔느냐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분배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산업화 시대 때는 맞는 거였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깝고 그러니까 이 완전 고용이란 말이 모든 사람이 고용되어 있다는 뜻은 아니고 실업을 하더라도 기다리면 다시 일자리를 찾아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일자리를 찾아서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소비 탈산업 사회에 들어갔고 탈산업 사회는 소비 사회고 또 소비 사회의 또 다른 특징 하나는 뭐냐면 불안정 고용 사회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직장을 잃었을 때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진 사회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리고 이 기술의 발전이 만들어내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일자리를 줄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일자리를 늘리진 않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줄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늘리지는 않고 예. 늘린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쪼갠다는 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분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는 게 겨우 쪼개는 방식으로 이제 네. 늘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안을 들여다 보면 그렇게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기대가 없으니까 우리가 많이 없으니까 이걸 전통적인 노동 시장에 기대서 우리가 이걸 분배하는 방식이 과연 옳은가? 사실 지금 모든 복지 체계 자체도 노동 시장을 중심으로 짜져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배 기준 말고 또 하나의 다른 기준이 필요한 시대는 아닌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예. 그러면 기존에 일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짜여 있었던 복지 체계, 뭐 예. 예를 들면 근로복지 장려제도 이런 거 보면 EITC라고 해서 저소득이지만 돈을 열심히 버는 사람들에게는 좀 세금을 환급해서 얹어주는 이런 네. 제도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일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진 시대에는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갈 수 있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새로운 제도들이 뭐 기본소득이니 기초자산이니 아니면 참여소득이니 하는 새로운 제도들이 다 이야기를 되고 있는데요. 기본소득, 예. 기초자산, 예. 참여소득. 예. 이거 되게 단어가 어려운 것 예. 같지는 않은데 확 와닿진 예. 않거든요. 개념 설명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뭐 일종의 이제 우리가 기본소득과 뭐 오늘은 기초자산 정도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우리가 공기, 토지, 데이터 이제 요즘은 데이터죠. 그런 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세금을 이제 일종의 공유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액수를 이제 현금으로 나눠 주는 거죠. 나눠 주는 건데 그걸 일정 기간을 이렇게 줘서 지속적인 소비력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소비 사회인데 소비력이 없는 사람이 사실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소비력을 줌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지키겠다. 라고 하는 거고 그 재원들을 그런 공유부 속에서 찾아서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예. 한편 이제 그 반대쪽에 있는 우리가 뭐 최근에 이제 또 이야기되고 있는 기초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는 이제 너무 양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부도 양극화되다 보니까 부를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과 물려받을 수 없는 사람 사이에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부모가 상속해주지 못하면 사회가 상속해주겠다라는 제도예요. 누구 아버지가 예. 뭘 하지 않으셔도 예. 나라가 너에게 뭔가를 상속해주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 일정 연령의 성인 연령에 이르게 되면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일종의 종잣돈, 목돈을 주는 제도예요. 비빌 예. 언덕이 돼주겠다. 예. 네. 그래서 자기가 목돈을 가지고 인생 계획을 한번 실천해봐라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이제 일종의 기초자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근본적으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 보장 제도의 근간을 바꿔야 가능한 일들인데 글쎄요 한편으로 보면은 그래 그동안의 사회 보장 제도라는 건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한 상황인지를 입증을 해야 그쵸. 도와주는 굉장히 비인간적인 제도였어. 이게 맞아라고 보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연간 지금 국가 예산이 한 600조 되고 연간 GDP가 한 2,000조 원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이게 가능하겠어? 이런 회의론도 항상 공존하거든요. 그러면 그 기본 자산이 기본 소득보다 계층 이동이나 어떤 재원 마련 이런 것들이 보다 용이하다는 게 교수님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 자산 혹은 기초 자산이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 이렇게 뭐 금방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요. 재원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10만 원당 60조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에게 10만 원씩만 나눠주면 60조고 이게 우리가 30만 원만 하면 180조 정도인데 이 180조가 이게 작년인가 이제 우리나라 예산에 그 복지 예산과 거의 맞먹는 규모예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기본소득으로 가면 조세 제도의 개편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의 개편 같은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초자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뭐 일정 성인 연령에 이른 사람들에게 목돈을 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 목돈을 주는 이 제도는 재원의 측면에서 보면 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18조 정도만 있으면 지금 성인 연령이 이르는 모든 친구들에게 3천만 원 정도 이제 나눠줄 수가 있어요. 일종의 네. 목돈으로. 근데 이게 3천만 원 그러면 이게 뭐 큰 액수처럼 안 들리는데 이게 3명, 4명만 모아도 돈이 좀 뭔가를 할 수 있는 돈이 되거든요. 앞자리가 달라지네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협동조합을 만든다든지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기 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회 계층 이동이 약간 막혀 있다 그러잖아요. 실제 여론조사 보면 한국 사람들이 73%가 이제 그 사회 계층 이동이 막혀 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고 20대 같은 경우에는 80%가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에게 사회 계층 이동력을 줄 수 있는 게 기본소득 한 달에 50만 원일까? 네. 아니면 한꺼번에 지급되는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되는 액수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회 계층 이동력도 어떻게 보면 기초자산이 좀 더 갖고 있다는 거죠. 할부로 주느냐 예. 한 번에 그 뭉칫돈으로 주느냐인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우리 어렸을 때 타던 스카이콩콩 정도 한 대씩 나눠주려면 이게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적어도 한 3천만 원 정도의 종잣돈을 나눠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건데 너무 좋은 내용인데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교수님 한 번 더 나와주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불러만 주시면 제가 나오겠습니다. 공부 예.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기초자산 끝까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런칭 기념이에요. 스페셜 공부하는 시간 4탄 정치철학자 김만권 경희대 학술연구교수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낳은 새로운 가난 그리고 대안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